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고민이 있으신 게, 왜 내 종목은 별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각종 매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갈 것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대가 좀 많으셨을 건데요. 그 이후에 시장은 이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 섹터 위주로 꺾이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즉 지수도 같이 조정을 나왔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원래 이제 지수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지수 상단 가격대가 3110에서 3150포인트가 이 상단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상단 부근에서 일정 수준의 그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고 팔기 가장 좋았던 섹터가 어느 섹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쪽 섹터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을 쏟아내기 가장 좋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꺾였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리고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 기아차 다시 방향을 잡을 것 같으니까요. 이 방송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다렸던 실질적으로 좀 그동안 중소형 관련 섹터들이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중소형 관련주들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3주간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 그 MC님께서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갑자기 또 매물도 나오고 또 지지부진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조금 물음표, 네, 좀 의문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예상 그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8조 8천억에서 9조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걸 상회한 9조 3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에 물량을 쏟아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호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그때를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체크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 단행을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31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3150포인트, 네, 3150포인트를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안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게 3131에서 시장의 지수가 멈췄습니다. 자, 코스닥은 진짜로 조만간에 1000스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드디어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암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학회가 열리면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이제 1000스닥, 네, 코스닥이 1000스닥이 되는 그 기폭제가 아마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의 등락률은요. 코스피 지수는 살짝 강보합 수준 0.61% 상승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은 무려 1.99, 거의 뭐 한 2%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네, 코스닥의 중소형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 섹터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그 상황을 체크를 해야 그 다음 주 전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악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의 과거처럼 대놓고 뭐 공격을 하거나 그것보다 지금 신경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그냥 외부적인 공식적인 부분은 환경 문제 때문에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이 히토류 부분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또 이 미국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히토류의 양은 히토류의 점유율은 약 80%가 됩니다. 즉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도 반도체나 스마트폰 그리고 첨단 장비, 뭐 전기차도 심지어는 전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부분은 양국 간의 이 중요한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악재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정도의 시장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뭐 재건축 완화, 재개발 완화 이 부분이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건설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형주 위주 상승세에서 이번 주에는 건자재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이 국고철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설 섹터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형 3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건자재에서는 시멘트, 페인트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건자재 섹터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매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부분이 동아기업이나 한솔 홈데코 같은 이런 그리고 KCC 이런 그 마루나 이런 뭐 벽지나 뭐 그 다음에 이런 건축에 관련된 자재 부분이 마지막으로 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순환매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건설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섹터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 조선 섹터가 움직인 다음에 지금은 또 조선 기자재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국고철을 통해서 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지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쪽 배차반이라고 합니다. 이 배차반 섹터가 이번 주에는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건설, 철강, 조선 또 정치 테마주가 또 득세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주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매매에 있어서 또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또 정치 테마주가 이번 주에는 강한 상승을 보였다. 뭐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아까도 계속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섹터가 하락을 하면서 이건 또 더 대세적으로 하락하면서 꺾이면서 또 손실을 크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상승, 그동안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저평가면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 갑자기 뭐 20%, 30% 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바로 상한가는 나오지 않더라도 10%씩 뭐 2, 3일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이 의외로 좋고 그리고 유보율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금리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 구간에서는 현금이 많고 유보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이 높은 종목 위주로 꼭 보셔야 된다는 부분.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종목들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네,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짚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덜 오른 많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에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 가상화폐 관련주, 네, 즉 창투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두나무가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네, 업비트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에 창투사주들, 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투사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이 급등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두나무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도 역시 이번 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한바구음을 네, 이렇게 보이셨고요. 또 카카오 이렇게 계속 상승해도 되나, 이 액면 분할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일부 약간 수익을 낸 다음에 나머지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정지 이후에 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과 국채금리 급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어진다면은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 이 한마디였으면 시장이 와르르 와장창 무너질 뻔했는데, 자, 물가 상승 압력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했고 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있다. 이렇게 시장이 뉘앙스를 줬다는 부분, 그 부분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은 1121원. 네,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환율의 변곡점이 1135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121원. 네, 지금 하향 안정화 되었고요. 이 하향 안정화 덕분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1135원 이후로 꺾이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1.66. 네, 물론 이제 여기서 1.6에서 1.7까지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여러분 1.6에서 1.75까지.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6에서 65에서 1.75까지 이 부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만약에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리스크를 또 대비를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온건한 통화정책 의지 반영. 네, 통화정책을 좀 온건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일단은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이 부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전까지 최소한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 즉 테이퍼링을 급격하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갑자기 많은 그 자산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겠다. 네, 이런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이 자산 매입 부분, 자산 매입 축소가 되면은 안 됩니다. 자산 매입 축소가 되면 안 되고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기금인데 지금 연기금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장에서 키포인트는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네, 연기금의 매수. 자, 연기금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금요일 시장까지 무려 3월 17일부터 4월 9일 어제까지 2조 8,720억 원. 왜 이 숫자를 강조하냐? 계속해서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얄밉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만하면은 연기금이 때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사겠지, 아침에 사겠지, 그러면 오후에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기금이 지금 약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 시장에 투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연기금이 이번에 그 회의에서, 연기금 운용회의에서요, 이 앞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 더 늘리겠다. 지금 현행 18%에서 19%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 체감적으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약 8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시장에서 더 이상 매도, 시장의 수급의 불안 요인이 아니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은 하루에 2천억씩 또는 3천억씩 쏟아붓지 않겠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요. 네. 자, 연기금 국내 주식 전략 비중 상한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8에서 19.8%. 그래서 수급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급이 좀 더 나아질 거고요. 다만 지수 부분을 좀 체크해드리면 다음 주에 3,100포인트,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되면은 악재가 나오더라도요. 이 부분이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3,100포인트, 3,150포인트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다음 주에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12일 날부터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2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 은행에 자기자본 그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첫 입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변화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는 실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스크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이 상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죠.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특히 시즌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시즌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마스크 사용을 실내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또 마스크 수요량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또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마스크 관련주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부터 또 자세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서 12일과 14일 지금 현재 매매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정지가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주가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비싸서 못 샀던 이 주식을 5분의 1 가격으로 줄여서 이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오히려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우리 이 국고처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의 전략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3월 수출입 동향
네, 중국의 3월 수출입 동향은 굉장히 지표상으로 또 중요한데 이 중국이 수출 동향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또 살아나는 부분.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3월 수출입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3월 수출입 동향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일에요. 우리도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의 방출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된 관련주들, 네, 예를 들어서 수산주들 조금 리스크가 좀 있겠죠. 네,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방사능을 대비한 방사능 관련주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일과 13일 현대차의 그 아산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즉 이유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 문제가 발생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유는 이 아산 공장에서 인기 없는 차종, 인기 없는 차종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요. 그동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그랜저나 아이오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큰 악재는 아니니까요. 일시적으로 뭐 노이즈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시면요.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또 발표가 되는데 한 2% 중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할 때 이 만약에 이 물가지수가 3%에 근접한다. 예를 들어서 2.8이나 2.9까지 올라선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압박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 근접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항상 주가는 고점에서 악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악재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도 체크를 하시고요. 아까 자산 매입 축소 여부 급하게 축소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단은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자산 매입 축소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즉 테이퍼링이 되면은 일단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대화록이 출간이 됩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냐? 보통 요즘에 그 테마로 움직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이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체크만 하시라 이런 말씀에서 13일 날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14일 날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또 파웰 의장이 워싱턴 경제클럽에 연설을 하는데요. 파웰 의장이 이런 경제 연설을 할 때마다 또 미국의 각종 지표들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뭐 지수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14일 날 우리나라의 3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즉 우리 국내 경제 흐름, 경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실업률 발표가 14일 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실업률 발표가 좀 원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업률이 낮아진다면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14일 날은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이 되고요. 대외적으로 공식화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주사 SK를 중심으로 해서 뭐 SK텔레콤이나 여러 회사들을 SK하이닉스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가 되는데 그걸 공식화합니다.
즉 이제 SK나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지주사 역할을 했던 SK 그리고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텔레콤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일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서 미국의 이제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뭐 게임주 뭐 일부 아주 소형 게임주인데 뭐 썸에이지가 기대작을 발표를 합니다. 데카론 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3일 날 출시가 되는데 이렇게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요. 이런 일정들은 제가 이 국고처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일 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각종 지표, 네, 미국과 중국의 각종 지표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또 중국은 또 3월 소매 판매. 자, 이 부분을 또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이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소비재주,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니까요. 3월 소매 판매 관련해서 좀 체크하시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또 흐름 미리 예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